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순서쌍과 좌표 단원에서 조금 더 내용을 확장시킨 정비례와 반비례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그래프의 기본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전 시간에 순서쌍과 좌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용어들을 꼭 복습하고 이번 차시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표, 식,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오늘은 정비례, 반비례라는 두 개의 사항을 바탕으로 이를 표, 그리고 식, 그리고 그래프로 자유자재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 이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이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정비례, 반비례에 대한 내용을 활용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비례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잘 보는 내용이에요. 정비례는 두 변수 x,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을 때 x와 y를 정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x와 y가 정비례하는 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듯 x가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서 x가 2배, 3배, 4배가 돼버렸죠. 이때 y의 값도 2배, 그쵸? 3배, 그리고 4배로 바뀌었으니까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정비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은 조금 달라요. 2번은 x가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y의 값은 3배, 5배, 7배. 즉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2배, 3배, 4배로 변하지 않죠. 따라서 2번 같은 문제는 정비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x와 y에 대한 관계가 정비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단서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비례를 확인하는 방법 되게 쉽죠? 그러면 이 주어진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표뿐만 아니라 식과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서 정비례에 대한 식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정비례라고 이야기했죠. 1번에서 3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로 쓸 수 있어요. 6은 3 곱하기 2로 쓸 수 있네요. 9는 3 곱하기 3이 되겠죠. 12는 3 곱하기 4가 됩니다. 따라서 x와 y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x가 1일 때 y는 3 곱하기 1, x가 2일 때 y는 3 곱하기 2, x가 3일 때 3 곱하기 3, 4일 때 3 곱하기 4이므로 x의 값에 3을 곱한 게 y 값이 되겠죠. 따라서 y의 값은 3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비례에 대한 식은 y는 어떤 숫자 곱하기 x의 형태가 바로 정비례와 관련되어 있는 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y는 ax라는 형태에 대한 식을 본다면 정비례와 관련되어 있는 식이 되겠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비례에 대한 식을 살펴봤으니 정비례에 대한 식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어떤 모양을 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y는 ax, a가 0이 아닌 ax에 대해서 이 정비례의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식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y는 3x라는 식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라는 식이 있어요. 1번과 2번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와 y 사이에 대한 관계를 순서상으로 먼저 나타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x와 y 사이에 대한 관계를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순서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2라는 수,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숫자를 넣어보면서 y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 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0을 대입하면 0, 1을 대입하면 3, 2를 대입하면 6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주어진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순서상은 다음과 같이 5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 평면에 1번에 대한 식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자, x축, 그 다음 y축, 그리고 원점을 표시하고요. 자, 이제 여기 나오는 5개의 점을 찍어 봅시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2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여기는 1, 2, 3, 4, 5, 6 1, 2, 3, 4, 5, 6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요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는 점, 0, 0은 원점, 그쵸? 1, 3은 요점, 그 다음에 2, 6이라는 점은 요점. 따라서 이 점을 쭉 직선으로 이으면 다음과 같이 직선이 되고, 이 직선의 특징은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가 되겠군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모양이 된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에 대한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사실도 머릿속에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도 순서상을 몇 가지 구해주면 편리하겠죠. 근데 이번 문제는 분모가 분수이기 때문에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x의 값을 이 분모를 약분해서 정수 형태로 나타내주는 이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런 숫자를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이 친구는 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 되겠죠. 0을 넣으면 0이 되고요. 2를 넣으면 3, 4를 넣으면 6이 되겠네요. 따라서 2번 문제도 수직선을 그려서 x, y 수직선을 그리고 점을 찍고요. 여기도 1, 2, 3, 4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5, 6 1, 2, 3, 4, 5, 6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6 그리고 마이너스 2, 3 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6이니까 주어진 식을 그래프를 나타내서 직선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겠죠. 즉 2번 문제도 정비례에 대한 식이 되겠고요.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례를 알아봤으니 이제 반비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수 x,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정비례랑 반대예요. 정비례는 2배, 3배, 4배로 바뀌었지만 y의 값이 여기서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x와 y가 반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비례를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x가 2배, 3배, 4배로 바뀌었죠. 이때 y값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배로 바뀌었네요. 3분의 1배로 바뀌었네요. 4분의 1배로 바뀌었네요. 즉 이렇게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바뀔 때 y의 값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바뀐다면 우리는 주어진 이 관계를 반비례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반비례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서는 x가 2배, y가 x가 3배, 4배로 바뀌었을 때 y의 값은 어떻게 돼요? 2배가 아니죠. 그죠? 4분의 3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아닌 이렇게 다른 비율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주어진 식은 반비례에 대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번 식은 반비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2배, 3배, 4배로 바뀔 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조금 귀찮고 어렵죠. 따라서 선생님이 약간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2배, 3배, 4배로 바뀌었을 때 이 x의 값과 y의 값을 두 개 한번 곱해 보세요. 두 개 곱했을 때 값이 뭐가 나오나요? 24가 나오죠? 2 곱하기 12도 값을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24가 나오죠. 3 곱하기 8은 어떻게 되나요? 24가 나오네요. 4 곱하기 6은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24가 나오죠. 이처럼 x의 값과 y의 값이 곱했을 때 어떻게 일정하면 우리는 이 주어진 관계도 반비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 안에서는 두 개의 곱한 값이 12, 29, 18, 36, 18, 43, 12여서 이 주어진 x와 y에 대한 값이 곱했을 때 일정하지 않죠. 따라서 이것도 반비례가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x가 2배, 3배, 4배로 바뀌었을 때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됐을 때는 x와 y의 값의 곱이 항상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이 x와 y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x가 0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x를 나눠주면 y는 x분의 a라는 모양에 대한 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비례의 식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따라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1번 문제의 반비례의 식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개의 곱이 x와 y의 곱이 24니까 y는 x분의 24가 바로 1번 문제표에 대한 식이 되겠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비례에 대한 식을 알려봤으니 반비례의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내용 한번 볼게요. y는 x분의 a,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 주어진 식은 반비례에 대한 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됩니다. 이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1번 y는 x분의 8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8 두 개의 식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서 반비례의 곡선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순서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번의 y는 x분의 8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순서쌍으로 몇 가지 점을 고정을 시키고 이 점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도 넣어보고요.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은 넣을 수 없으니 1, 2, 4를 한번 넣어보면서 y값도 한번 계산해 보죠.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 1을 넣으면 8, 2를 넣으면 4, 4를 넣으면 2. 이게 바로 1번 그래프 위를 지나는 점들에 대한 모임, 즉 순서쌍이 되겠고요. 이를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요. x축, y축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요. 자, 점을 표현해 볼게요. 1, 2, 3, 4, 1, 2, 3, 4, 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의 점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는 점은 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은 요 점, 그쵸? 그다음 1, 8은 요 점, 2, 4는 요 점, 그죠? 그다음에 4,2는 요 점이 되겠고요, 그죠? 이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려는데 이 가운데 있는 값도 조사해 보니까 이 가운데 값이 직선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두 좌표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곡선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한 쌍이라는 것은 똑같은 모양이 두 개 있다는 말이에요. 매끄러운 곡선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비례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뒤에 2번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2번도 순서쌍으로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4를 한번 넣어보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2, 그리고 4, 8이 되겠죠.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이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요. x축, 그 다음에 y축. 점들을 이으면 x축과 y축에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비례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 그래프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나옴을 확인해 주세요. 자, 정비례, 반비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가 4배가 되는 x와 y의 관계를 정비례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정비례에 대한 기본 형태에 대한 식을 알아보고요. 정비례의 기본 형태의 식은 y는 ax에 대한 모양꼴이었고 반비례에 대한 기본 형태의 식은 y는 x분의 a의 형태였습니다. 또한 정비례에 대한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 되었고요. 반비례는 x축, y축과 한없이 가까이 가는 한 쌍의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정비례와 반비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